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유일하게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이 떨어져서 뭐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하이닉스나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강조를 드렸었던 거 있죠.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삼성전자를 지금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결과 오늘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장중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급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반등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9% 정도의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장중에 10%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AI 플러스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충족이 될까? 모릅니다. 하지만 AMD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HBM3E라는 것, 요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MD에서는 삼성전자 HBM을 받아 쓰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삼성전자 HBM을 받아 쓰지 않는 것, 이건 삼성전자가 과거에 젠슨 왕한테 좀 실수를 했거든요. 이런 영향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 대한 기대감을 못 받고 있다.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주식은 선반영한다고 누차 제가 강조를 드렸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때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갈 때는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반영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여기 7월 달이죠. 8만 원부터 쭉 빠져서 5만 원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HBM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HBM3E, 3도 아니고 3E가 AMD 쪽으로 납품이 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AMD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사실상 하드웨어 성능은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거나 뭐 박살이 나 있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장기간 근 20년 동안 구축해 놓은 쿠다 생태계에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인데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AMD 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왜?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PC 기준에서 봤을 때 PC 구조와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조 자체는 동일하거든요. 규모의 차이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구조는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엔비디아 측에서 모두 다 그냥 쓸어갔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첫 번째 단추인 AMD와의 계약권은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오늘 유일하게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6만 원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것, 그리고 신고가가 낮아진다는 점은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7월이 지나면 고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고가가 임박해 있다. 대략 한 7월 말에서 8월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작점이 열릴 거예요. 그 시작점부터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AMD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납품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 HBM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HBM3E를 가지고도 AMD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AMD에서 지금 강력한 매수 신호가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MD가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지금이
주가에서는 바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하락한 폭을 보세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폭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썩었더라도 시장이 지금처럼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보였지만 이건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업종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이미 시장은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초대형주 중에서는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시장도 신고가를 만들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정도로 추세 이탈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장담할게요. 왜 그러느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여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보면 9만원부터 5만원까지 빠진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나온다? 자, 그러면 아무리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그리고 플러스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코스피는 신고가도 가기 어려울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5만원까지 다시 빠진다? 그럼 코스피는 다시 27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내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막 20% 30%씩 그렇죠? 하루에 막 상한가씩 가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는 없죠. 하이닉스는 이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 주가 한번 볼게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반영 관련된 이야기 플러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 내용이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삼성전자로 뭐 내가 한 9만 원 정도에 물려서 손실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담하는데 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를 지금 만약에 매도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최저가에서 파는 겁니다. 왜? 하락, 즉 앞으로 성장성이 훼손된 것, 그리고 HBM 관련된 내용이 훼손된 것, 이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끝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할까요? 환율이 박살나고, 환율이 박살났을 때는 달러 가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환율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바닥이 맞다. 하지만 올라가는데, 그쵸? 워낙에 지금 안 좋은 구간, 24년도에 실망한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실망한 매물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안 좋은 전망치들이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고리를 끊는 데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반도체 경기 플러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투자가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I 플러스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도 25년, 26년에도 계속된 투자가 있기 때문에 뭐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 뭐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들, 그리고 7월 달이 지나면 관세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끝날 겁니다. 7월 9일 날이 지금 90일 유예 한도를 준 것에 대한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때에 대한 경계가 미국 시장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7월 9일이 지났다? 관세 협상이 안 됐다? 그럼 미증시가 4월처럼 빠져요? 또는 3월처럼 빠져요? 이런 상황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다시 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나서 관세 유예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초까지 해서 엄청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 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 그리고 그건 달러 패권을 잃어버리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방향성은 달러 패권은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환율이 움직이고 미국의 달러까지 변화를 주는 그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 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뭐 달러에 무슨 영향이 있길래 이러냐,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환율은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정말 커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의 움직임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에서 무역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를 시간만 지나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가격 방어는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자금의 효율을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이닉스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랬죠. 하이닉스는 반도체 경기의 방향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미 신고가 구간으로 갔죠. 그럼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는 이 시간들이 뭐 장기 투자하나요? 뭐 물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나는 뭐 2년 갖고 있다, 3년 갖고 있다, 1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 달, 두 달, 3개월.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쪽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실현하면서 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정도의 상황을 만들려면 최소한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했을 때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미국 시장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해 가시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쵸? AI 쪽으로 특히나 HBM 장비 쪽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라고, 그쵸? 그러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4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장중 고가가 9% 정도까지 거의 한 10% 넘나드는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들 그리고 그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 플러스 AI 관련된 그리고 HBM 관련된 장비 쪽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신고가 간 거예요. 모든 시세의 시작 구간은 신고가부터 시작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하루하루 이렇게 등락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6만 원 이상에서 또 다시 파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팔아서 삼성전자의 시세가 박살이 날 것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하이닉스가 여기 신고가 구간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반도체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소한의 확인 과정, 즉 신고가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다리는 구간 동안 무조건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고 그 공략하는 구간들,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쪽인데 한미반도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매수 구간을 잡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6월 12일 날 87,300원에도 한미반도체 얼마입니까? 오늘 10만 원 넘었죠. 근데 87,300원에도 뭐라 그래요? 3%까지 높여 잡으세요. 87,000원대가 1.7% 상승할 때인데 3%까지 높여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이닉스의 방향이 잡혔으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두 호가 싸게 잡겠다고 1% 2% 싸게 잡겠다고 기다렸다가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잡으면 다행인데 못 잡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일단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시장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또 강점이 있죠. TSMC가 점유율을 더 이상 못 높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최소한의 것들을 해줘야 돼요. 파운드리 쪽에서.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해줄지 못할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바닥은 나왔다. 왜 그럴까요? 파운드리 사업은요, 새롭게 진출이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굳이 그 짓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장부터 시작해서 뭐 장비나 엄청나게 비싼 노광 장비까지 들여놓을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는 기업들은 굳이 하지 않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TSMC에서 최소한의 점유율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악의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를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 뭘 봐요? 당연히 관련돼 있는 종목군으로 AI 쪽, 반도체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는 이미 20%를 넘나드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 시장이 박살이 나면 아무리 바닥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3월과 4월 달처럼 빠지는 구간이 생기니까 이 구간만 피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반드시 이点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거나 확대시켜야 된다. 그렇죠? 반도체는 여기 보이시죠? 주도 섹터 제가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플러스 상법 개정 관련주. 상법 개정 관련주들은 여럿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카카오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쪽입니다. 저는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9.9% 하락하고 있을 때 오후 12시 34분입니다. 오후가 되자마자 매수 구간을 잡았고, 어때요? 10% 하락 중 8%대까지 시장가로 높여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지금. 그쵸?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방향이 잡혀 있는데 며칠 동안 조정을 더 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못해요. 그쵸? 분할 매수를 하면 되지 내가 싸게 잡으려고 더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추세가 언제 잡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30%대씩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구간별로 매매하면서 만들어냈는데 언제 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쭉 이렇게 돌려서 보면 23년 9월 달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두 자릿수 수익을 반복적으로 내죠. 알테오젠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강할 때 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 구간별로 25%, 14% 그리고 내려보더라도 26, 22% 이렇게 터진다.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변동성이 큰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중에 DI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지만, 자, 내용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까지. 그쵸? 온디바이스 AI 쪽입니다. 어때요? 74% 이렇게 터진다. 작년에만 그런 거 아닌가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중에 좀 흔들렸거든요.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저는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 그쵸? 그리고 여기 6월달 들어서 상승한 구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67%대 수익 구간.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에서 50%, 60%대 수익 구간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대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대씩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용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콕 집어가지고 안 올랐으니까. 하지만 추세가 여기서 더 망가지는 부분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렇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만들 때까지 우리가 그때 반도체 포트폴리오, 즉 AI 관련된 HBM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결과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저는 이미 20%를 넘나드는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다는 점, 삼성전자를 보고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당연히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 뭐 최근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오늘 매도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49%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 모두 신고가를 기다리세요. 어떤 부분 삼성전자.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신고가를 기다릴 때 우리가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단기간에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 그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